아, 졸라 멋져. 스스로 어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며칠 안에 이불킥을 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호감이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불킥은 그만. 호감으로 보였지만 완벽하게 철벽이었던 저 여자의 행동. 나를 애매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성급기 탑 6 빠밤. 이거면 흑역사 반은 줄어든다. 진짜야. 첫 번째,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랐어? 아우, 저 선배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어. 지금쯤 말라도 되나? 연상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서로 높임말을 쓰는 어려운 사이에서 마음이 생겼을 때 다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잖아요. 여자들한테 반존대가 그렇게 잘 먹힌다고 하더라. 요 말을 듣고 한번 슬쩍 던져봤는데 저 사람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너 누가 나한테 반말을 해? 이런 반응을 듣고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다. 대부분 서로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는데 여기서 동등한 입장, 편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 근데 이게 나 혼자만 편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시도하게 되면 되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꼭 연상연하나 선후배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 높임말을 쓰는 관계에서 내가 슬쩍 말을 놨는데 저 사람이 정색을 한다. 거부를 한다. 자기는 꿋꿋이 높임말을 고집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반말로 너와 나의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다른 시그널을 읽어줘야 된다. 거절은 우리 멘탈을 위해서도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아니야 나 혼자서도 잘해 괜찮아.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 그렇게 서윗 탈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친절이 뚝뚝 떨어진다.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소한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시도를 하는데 모닝콜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나 알람 소리 듣고도 완전 잘 일어나잖아. 나는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대답이 나왔다. 이럴 때 저 사람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메리씨 동네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길에 태워다 줄게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요 전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자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슬픈 신호지. 여기서 내 친절을 돌려 거절한다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라 멋져. 스스로 어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며칠 안에 이불킥을 하게 돼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이건 우리가 가진 호감을 저 사람이 알아챘을 때 나오게 되는 행동이거든. 비슷하게는 우리가 물질적인 호의를 베풀 때도 있잖아. 편의점에서 1+1 하는 커피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랑 나눠 먹으려고 줄 수도 있고 굴러다니는 비타 500을 주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받아주네? 이것도 이미 들킨 거예요. 티를 대체 얼마나 낸 거야. 아는 사이에서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친절이나 호의를 거부하는 건 내가 너의 친절과 호의를 받으면서 너와의 거리를 좁힐 마음이 티끌도 없다. 이 말인 거거든. 이때는 빠르게 물러서 줘야 돼. 그래야 본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과 친구 관계였든 회사 동료 관계였든 상관없이 내가 빠르게 발을 빼줘야 최소한 원점에 가깝게 돌릴 수 있단 말이야. 다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싫잖아. 세 번째, 아니요 이건 제가 사야죠. 제가 살게요. 뭔가 둘이 오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좀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 있어. 이럴 때는 누가 계산을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처음 보는 사이에 특히나 소개팅 자리에서 정말로 많이 볼 수 있는 여자들의 성급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사야죠 하면서 자기 카드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파락파락 우기면서 결국 지가 계산을 한다. 이건 대부분 나한테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거든. 저 남자가 계산했을 때 다음엔 제가 살게요. 이렇게 다음의 만남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얻어먹은 마음의 빚 때문에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강력하게 지카드 주장을 하는 언니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때는 기왕 만난 거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서로 각자의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헤어져 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제가 늦었으니까 이건 제가 사야죠. 이렇게 센스 있게 나오는 경우에는 철벽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분위기를 잘 살펴야 돼. 알겠지? 네 번째, 사소한 스킨십의 개정색. 스킨십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손끝에서부터 애정이 좔좔 흘러. 막 예뻐 죽겠어. 이렇게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커플들 간의 스킨십이 있는 반면에 친구들끼리도 가볍게 나눌 수 있는 프렌들리한 스킨십도 있잖아. 왜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있는 여자들의 여우짓,
웃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팔끼리 툭 부딪히는 그런 행동 말이야. 근데 이것도 서로 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프렌들리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시도했는데 정색을 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럼 저 사람은 나에게서 최소한의 유대감이라던가 친밀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남이었단 얘기지. 생판남. 나 혼자만 제일 친근하게 생각해서 툭 했는데 비호감 사인을 받아버린 거야. 사소한 스킨십이 서로 간의 호감을 높이는 건 맞는데 남녀 간에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중앙대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낯선 여자가 남자를 살짝 터치하면서 말을 걸었을 때는 호감도가 높아졌던 반면에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살짝 터치하면서 말을 걸었을 때는 호감도가 쭉 떨어졌거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서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낯선 상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사이에서 이걸 시도했다가는 한순간에 내 이미지까지 망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자 우리. 꼭 조심해. 기억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야. 5번째, 얘 원래 이렇게 예의 바른 애였나? 이제 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나 혼자 김칫국을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고백할 타이밍을 째비고 있는데 갑자기 쟤가 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해. 마음에 있던 직장 동료가 나를 갑자기 따뜻하게 대. 이러면 여러분들은 티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들켜버렸어 마음이. 그래서 저 여자가 나랑 자기 사이에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우리가 대놓고 고백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대방도 직접적으로 싫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은근한 거절 신호를 보내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잽을 친다. 그러면 100이면 100, 6번째 철벽 신호가 나오게 돼 있어. 마지막 6번째. 아, 네, 그러시구나. 우리 왜 길 가다가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표정이 좀 굳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짓던 그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 저 여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을 툭툭 끊어 먹어. 겨우겨우 대답만 해. 이건 진짜 완벽한 철벽.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지 말아달라 라는 표현을 은근히 했는데도 내가 그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최종 파이널 철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수습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내가 애써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져.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반응에 나도 무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 여러분들도 똑같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저 사람한테 말을 걸지 마. 거리를 둬요. 알겠지? 이 여자의 6가지 철벽으로 올해는 더 이상 이불킥하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